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대구의 강남이 추락하고 있답니다. 대구의 강남이 어디죠? 바로 수성구죠. 이 수성구는 옛날부터 학군으로 유명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얘기가 많았죠. 바로 이 공급 물량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뉴스 기사를 보시면 대구의 강남마저 속절없이 추락하는 대구 집값이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기사까지 나오냐라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교육과 인프라 수준이 높아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조차 매매 전세 가격이 1억 이상 떨어진 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미분양이 늘어나고 매매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대구의 매매 지수와 그 다음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구의 매수 심리를 한번 보시면 여기 2015년에 100을 넘겼었죠. 그 다음 또 언제 넘겼냐면 이때가 2020년 11월에서 12월, 2020년 말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갔다가 지금 작년부터 서서히 떨어져서 거의 지금 바닥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분양 추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양 추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008년 9년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죠. 그 뒤로 이제 한 2015년쯤에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요 정도 수준인데 대략 숫자로는 한 2,000 가구 정도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 통계가 지금 2021년 한 10월까지밖에 집계가 안 된 거라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거는 여기 통계에 안 잡혔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금리고 두 번째가 이 공급량이죠. 근데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급량이 거의 폭탄 수준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금 2015년부터 적정 수요를 안 넘은 적이 이쪽 2019년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10,000가구인데 계획되어 있는 2022년, 2023년도에는 거의 최고점을 찍는 공급량이네요. 그 양만 보셔도 2022년에는 2만 가구 정도 되고 지금 2023년도에는 3만 가구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지금 2만 가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나올 물량이 거의 7만 가구 정도 되고 최근 5년 동안 분양한 물량만 더해도 거의 7만에서 8만 정도는 공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몇 만이냐면 바로 한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려면 바로 대구 인구를 보시는 게 좋겠죠. 대구 인구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가구 수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2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10만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공급량이 얼마라고 했죠? 한 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양이 이미 10%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넘어가는 공급 물량을 이렇게 때려 박으면 실질적으로 이 집값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살던 동네가 여기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신축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정해져 있고 공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아무리 상승기라고 할지라도 그 가격 상승이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느 단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자,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 SK 리더스 뷰가 작년 5월에 14억 7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14억 3천, 13억 2,800만 원으로 하락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단지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SK 리더뷰는 여기 지하철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거의 최상의 입지인 거죠.
지금 전용 110 타입이면 154 이쪽인데, 자, 뉴스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2021년 5월에는 14억 7천까지 찍었는데 최근 6월에 거래된 게 14억 3천인 거죠. 그래서 층수도 지금 29층, 27층이면 나쁘지 않은 층수인 거죠. 그럼 실제 최근에는 얼마에 올라오고 있는지 가격을 한번 보시면, 우선 저층 같은 경우는 12억 7천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중층이라고 하니까 뭐 한 20층 정도 되겠죠? 20층 정도 되는 물건이 한 13억 5천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18층도 한 14억 정도 나오고, 그 위로는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기존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여기 최고 신고가보다 낮은 집들이, 매물들이 이제 몇 개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거의 대구 아파트 시장의 대장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전용 171 엄청나게 큰 평수죠. 여기가 24억 5천만 원에 신고가 된 이후에 4개월 뒤에 23억 5천까지 떨어졌답니다. 한 1억 정도 떨어진 거죠. 그 다음 전용 204도 25억 5천이었는데 24억 4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범어역 바로 앞에 붙은 단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55 타입인데, 여기 실거래가를 보시면 2021년 7월에 25억 5천, 그러니까 14층인데 2021년 10월 38층이 24억 4천에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꺾였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일시적인 꺾임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급매물로 나온 건지는 여기 매물을 또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255 타입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게, 우선 저층도 최소로 나오고 있는 게 25억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바로 27층부터는 27억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매물을 계속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또 요 타입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밖에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지도 않고 가격대가 싼 것도 지금 없어 보이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어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구 지역의 거래량은 최근 3, 4년 중에 가장 적다고 하죠. 근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많이 쌓인 데다가 규제까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나마 도심지인 수성구는 상황이 좀 낫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동구랑 중구 등 공급이 많이 풀린 비도심 외곽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구 일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이 전세 시장이죠. 3주 연속 하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는데 1년 전보다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매매랑 전세 매물이 전국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바로 2가지로 정리가 된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규제 지역, 그 다음 2번째가 과도한 공급이란 거죠. 즉 바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대출인 거죠. 그래서 대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는 이 공급이죠. 이 공급량이 아까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공급량 때문에 이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째로는 또 금리도 있겠죠. 최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는데 무리가 있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폭탄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침체가 극대화됐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으려면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급량이란 거죠. 지금 여기 대구처럼 이 서울이나 이 경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량을 때려 넣으면 이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양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큰 돈을 내면서 집을 매수를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심지에 양질의 아파트들을 계속 공급해 주다 보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랑 이 재개발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라서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서울 쪽은 공급량이 많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3기 신도시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2기 신도시들, 이쪽 2기 신도시들에 분양하지 않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분양을 하는 게 집값 안정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명확한 답이 여기 대구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대구처럼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고, 그 다음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분양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미분양만큼 큰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각종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됩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는 추가되지 않는 혜택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중도금 무이자도 있고, 그 다음 발코니 확장비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 내부에 좋은 자재들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등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퍼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한 2015년에서 2017년에 분양한 아파트들, 이때 분양한 아파트들이 오히려 이 내부 자재는 더 좋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때 당시만 해도 분양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가 이 주변 단지보다 엄청나게 싸잖아요. 근데 이 2015년이랑 2017년은 어땠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가 이 주변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중도금 무이자, 뭐 발코니 가격 무료,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엄청 제공해주고 내부에 엄청나게 좋은 자재들을 쓰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이 이후 2018년이랑 뭐 2019년, 20년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집만 지으면 전부 다 완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많아져야 이 집값도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런 좋은 혜택들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집을 갈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를 대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구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우선 확실히 공급 물량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